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MLOps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막 데이터 쪽에 관심을 가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키워드가 핫해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포지션이라던가 새로운 업무 영역들에 대한 키워드들도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점점 자리를 잡아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MLOps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MLOps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ML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준말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의하자면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럼 머신러닝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평가 및 검증, 그리고 모델 배포,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크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좀 더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전 과정이 모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건 조직마다 좀 천차만별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전 과정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롤은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부터 이렇게 쭉 와서 평가 검증까지입니다. 물론 이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수집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혼자 한다기보다는 뭐 PM이나 데이터 엔지니어 등 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겠죠. 자, 모델 배포. 이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뭐 모니터링, 유지 보수하는 파트는 ML 아키텍처나 데이터 엔지니어, 뭐 DevOps 같은 포지션과 같이 이런 다양한 롤에 의해서 수행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MLOps 엔지니어라는 롤이 떠오르면서 이 MLOps 엔지니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모니터링과 같은 파트에서는 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함께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시거나 혹은 좀 유관 부서로 이쪽 분야랑 함께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제 채널은 이 데이터 분야의 입문자들을 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입문자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를 좀 들어가지고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배우실 때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 뭐 공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이미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데이터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일단 수집 자체는 완료된 상태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하고 각 모델에 대해서 평가 및 검증까지 해서 최종 모델을 산출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도 뭐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딱 여기까지가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레딕션보다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할 때 모델을 굳이 디플로이 하기보다는 그냥 일회성으로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프레딕션은 뭐고 인퍼런스는 뭔가 또 궁금하실 수 있죠. 이 단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프레딕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데이터에 대해 좋은 예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래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큰 목적을 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프로젝트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종류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굳이 모델을 배포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 프레딕션이 목적인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매번 그때그때 예측해서 그 예측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델을 배포하고 자동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여러분이 매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생성된 모델에다가 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예측값을 뽑아내는 건 수동으로 돌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실시간으로 예측해야 하는 경우라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테고요. 저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던가 프로모션, 시즈널리티 등 어떤 요인에 따라 고객들의 사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로 배포 없이 모델 배포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고, 프로드 디텍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거래건들을 예측해야 됐기 때문에 디플로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디플로이 부분부터는 데브옵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디플로이 하는 걸 따로 공부해가지고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제가 한 걸 보고 좀 뭔가 석연치 않았던 구석들이 많았는지 대대적인 수정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막 처음으로 해봤던 입장이라 아무래도 깔끔하지 않았던 게 좀 많았었겠죠. 그래도 이걸 한번 직접 해보니까 나름 이해도가 꽤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 타 부서랑 협업할 때 훨씬 좀 더 수월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 과정의 후반부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유관 부서가 담당한다고 해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협의할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AWS 람다에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는 뭐 저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이걸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한 마인드로 협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가령 되게 불친절하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있고 이거 뭐냐 저거 뭐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내 롤이 꼭 거기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모르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좀 스스로 공부해서 채워나가는 게 개인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부분을 100%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협업하는 데 훨씬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뭐 MLOps 엔지니어 같은 포지션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 MLOps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좀 많고 계속 공부하고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관련 강의를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디플로이 하는 거 공부할 때 해외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 그 강의는 MLflow라는 플랫폼으로 진행되는 강의였어요. 제가 좀 더 미리 알아보고 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MLflow를 안 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AWS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AW로 진행되는 또 다른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이렇게 특정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에 한정해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국내 유일 딥러닝 머신러닝 학습 플랫폼인 패스트 캠퍼스에서 제공받은 강의는 초격차 패키지라고 해서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좀 체계적인 로드맵을 지니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패스트 캠퍼스에 보면 초격차 패키지라고 카테고리가 붙은 강의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패키지에 다 담은 컨텐츠예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 패스트 캠퍼스에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이름의 초격차 패키지에 머신러닝 파트 강사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고 그만큼 전체적인 강의 시간도 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옵션 같습니다. 패키지 안에 구성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범위 자체도 좀 다양하지만 난이도 또한 초급부터 고급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부터 무조건 다 완강해야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게, 패스트 캠퍼스 강의가 구매하면 이제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수강이니까 그때그때 좀 레벨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듣고 향후에 또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다른 파트들을 수강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제공받은 강의 이름은 10개 프로젝트로 한 번에 끝내는 MLOps 파이프라인 구현인데요. 이 초격차 패키지니까 당연히 범위가 광범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MLOps에 대해 얘기할 때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에서 보면 직무에 따라 MLOp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얘기해주고 있어서 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다양한 프레임워크랑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강의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개의 프레임워크와 스택, 그리고 3개의 대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MLflow도 나오고요. AWS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루는데 개인적으로는 MLflow랑 AWS만 다뤄봤던지라 저도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파트를 들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이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제대로 알고 가자는 이 머신러닝과 MLOps와 관련된 좀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장인 머신러닝 상품화에서는 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앞부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롤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장은 머신러닝 상품을 위한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MLflow,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AWS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네 번째 장, 여기 안에 10개 프로젝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장, 2장은 건너뛰고 3장 중에 저도 다뤄본 경험이 있는 AWS를 사용하는 파트를 예로 들어서 어떤 구성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 캠퍼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커리큘럼을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이 AWS 프리 어카운트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링하는 실습 쭉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 디플로이먼트랑 모니터링, 그리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재학습시키는 등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적인 과정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AWS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MLflow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진짜 방대한데, 이커머스, 금융, 제조업 등 정말 다양한 필드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 10개 프로젝트의 제목만 쓰는 것도 벅차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적지 못했는데, 이것도 패스 캠퍼스 홈페이지에 커리큘럼 확인하시면 이 각각 프로젝트마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래도 제목들 정도는 보실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에 제가 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는 패스트 API로 API 서빙하는 것부터 해서 컨테이너를 구현하기 위해 다커 쓰는 방법도 다루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쿠버네티스나 MLflow, 그리고 아파치 에어플로우도 다루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디플로이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는데 사실 저는 아직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격차 패키지에서 이 부분을 배우는 게 좀 저한테 의미가 클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개인 역량을 기르고 뭐 향후에 다가올 기회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제가 미국으로 온 뒤에 현재 회사에서만 뭐 수년째, 한 3,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뭐 다른 곳에서 인터뷰 제안도 받고 그중에는 오퍼까지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몇몇 케이스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쿠버네티스를 써가지고 이 MLOps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게 이거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문자 여러분들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데이터 분야 공부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진짜 알면 알수록 끝도 없이 배워야 할 게 많이 보이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만 하더라도 유명한 것들이 뭐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애저, 뭐 테라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취업을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특히나 이렇게 실무에서 쓰는 플랫폼을 현업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따로 공부하는 데에는 좀 환경적인 제약도 어느 정도 따르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알면 확실히 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이든 MLOps 플랫폼이든 유명한 것들을 모두 다 공부해서 준비하는 게 이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다 알겠다, 다 공부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목적별로 유명한 거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일단 공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 자체는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원한 포지션에는 MLflow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은 뭐 세이지메이커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는 세이지메이커라도 알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관련 경험이 있으면 다른 플랫폼을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니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랑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것에 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선택적으로 원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만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혼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필드와 프로젝트 목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더 흥미가 가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LOps에 대한 소개하고 관련 강의 추천까지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